네이버 에세이, 구글 에세이 이 두 가지를 좀 다뤄볼 건데요. 저희가 에세이라고 하면 보통 검색 광고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이버라고 하는 매체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검색 광고랑 구글이라고 하는 매체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검색 광고 요거를 좀 저희가 이해하시기 쉽게 비교를 하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이 검색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네이버 검색 광고나 구글 검색 광고를 둘 다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집행을 무조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네이버 검색 광고와 구글 검색 광고의 뭐 차이점이나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인지가 안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좀 세세하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실 광고를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항목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검색 광고다 보니까 대부분은 저희가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나오는 광고 소재들이 보이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노출 지면, 저희가 노출 지면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거를 말할 수 있죠? 광고가 노출되는 그 지면 그렇죠. 노출되는 뭐 위치, 위치랑, 구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노출 지면이라고 하고요. 이 저희가 세팅한 광고가 어디에 보여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노출 형태는 보여지는 광고의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뭐 글자 기반으로 보여지는가 아니면 뭐 이미지 기반으로 보여지는가 등등 어떤 식으로 저희가 광고가 노출되는지 그 형태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 볼 거고요. 사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과금 방식이. 뭐 아마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은 저희가 광고를 운영할 때 일정 광고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광고비 안에서 저희가 매체를 선정을 하고 매체가 선정이 되면 그 안에서도 예를 들면 캠페인별로나 아니면 또 주력 제품별로 또 예산이 할당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광고를 운영하실 때 보통 좀 고려하셔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해당 매체나 캠페인은 어떤 과금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비교해서 보려고 가져온 항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사실 타겟팅 방식도 좀 중요하죠. 네이버도 사실은 이전에 비해서 한 5, 6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새롭게, 그러니까 신규로 추가된 타겟팅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구글은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원래도 사실 타겟팅이 좀 우수한 매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타겟팅 방식이 네이버랑 구글이 어떻게 좀 다른지를 좀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고 그 다음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리 방식. 저희가 이제 광고를 세팅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됐었을 때 앞서서 보여드렸던 노출 지면이나 뭐 형태나 과금 방식, 타겟팅 방식은 사실 세팅할 때, 기획을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항목인데 네이버 검색 광고와 구글 검색 광고가 관리할 때 어떻게 다른지,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좀 저희가 직접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노출 지면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네이버 검색 광고가 노출되는 지면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 에세이 경우 파워링크는 이제 보통 검색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상단이나 하단에 노출되는 텍스트와 뭐 이미지 그리고 확장 소재 기반의 이제 광고 노출 지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쇼핑 검색의 경우 이제 저희가 마찬가지로 키워드 제품을 검색했을 때 이제 주로 커머스 쪽의 경우인데, 그렇죠. 네, 그 이미지와 함께 텍스트로 이제 제품의 제목이 같이 노출되는 쇼핑 약간 카탈로그 느낌의 그 네. 검색 지면을 저희가 지금 네이버 검색 광고 노출 지면 설명드리고 있는데 장준영님께서 네이버 공식 대행사인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저희 네이버 공식 대행사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질문을 주셔서 한 가지 저희가 잠깐 노출 지면 설명드리는 대신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국내에 네이버 공식 대행사로 지정되어 있는 저희와 같은 이런 광고 회사들이 약 50여 개 정도의 회사가 있고요. 이거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는 방법을 저희가 조금 이따가 마무리될 즈음에 한번 저희가 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 외에도 다른 네이버 공식 대행사들은 어느 회사들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맞습니다. 네, 이어서 그 브랜드 검색 노출 지면의 경우 이제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는 그 이제 브랜드의 경우 네이버와 계약하여 이제 그 브랜드 자사명을 입력하였을 때 이제 배너나 이렇게
메인에 네이버 그 매체 상단에 브랜드 검색 그 전용 지면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맞아요. 경우입니다. 사실 파워링크 쇼핑 검색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대부분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 하단에 있는 브랜드 검색, 신제품 검색, 파워 콘텐츠, 플레이스 이거는 이제 안 하시는 광고주 분들도 많이 있는 조금 선택적으로 하시는 캠페인이다 보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브랜드 검색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명, 우리 제품명으로만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이고요. 당연히 우리 브랜드와 제품에 관련된 키워드로만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워링크, 쇼핑 검색 이 두 가지는 키워드마다 저희가 노출되는 지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파워링크가 먼저 보일 수도 있고 쇼핑 검색이 먼저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순서가 그리고 노출되는 위치가 키워드마다 그리고 검색하시는 그 소비자들이 니즈가 반영된 그 위치도 달라질 수 있는데 브랜드 검색의 경우에는 가장 최상단에 PC거나 모바일 상관없이 둘 다 최상단에 노출되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C와 모바일 각각 디바이스별로 계약이 가능하고 고정 단가 30일 기준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고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검색 광고도 브랜드 검색과 연달아서 저희가 바로 노출 지면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붙여왔는데요. 비슷한 좀 유형의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제품 검색도 이 워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신제품만 광고가 가능한 캠페인인데 저희가 신제품이라고 하면 이제 막 출시된 제품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행할 수 있는 상품의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있어요. 이거는 180일 이내에 출시된 제품만 진행을 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제품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브랜드 검색처럼 가장 최상단에 노출이 되는 노출 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콘텐츠와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이 다른 이제 캠페인이어서 저희가 하단으로 가져왔는데요. 파워 콘텐츠는 저희가 보통 블로그라고 할 수 있는 정보 콘텐츠를 네이버 검색 광고의 기능을 달아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저희 블로그 콘텐츠를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레이스도 원래 플레이스라고 하는 이런 정보의 노출 영역이 있는데 이 안에서 저희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저희가 광고를 통해서 좀 더 상단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캠페인들이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노출 지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구글 검색 광고라고 하시면 제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이 구글 검색 광고, 즉 키워드 광고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글도 네이버 쇼핑 검색처럼 쇼핑 광고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글에서는 한 가지 조금 더 네이버와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앱 광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특정 앱을 설치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이런 노출 지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플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다라고 하면 구글 검색 광고도 충분히 저희가 활용 가치가 높은 매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네이버 검색 광고와 구글 검색 광고가 대략 어떤 노출 지면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좀 이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캠페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위주로 저희가 세부적인 노출 지면을 좀 더 가져왔고요. 구글도 저희가 그냥 키워드 검색을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캠페인이니까 키워드 검색 광고가 노출되는 세부 노출 지면을 가져왔습니다. 네이버를 보면 첫 번째가 저희가 검색 지면, 그리고 두 번째가 크게 추천 및 콘텐츠 지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검색 지면은 말 그대로 검색을 할 수 있는 행위를 가진 이 플랫폼들에 노출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예시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들을 정말 해당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페이지들은 이제 메인 페이지가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뭐 쇼핑 탭도 네, 저희가 쇼핑 탭도.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창이 다 있죠. 네, 맞습니다. 검색 탭이 있는 이제 그런 페이지에는 전부 해당이 되고요. 파트너 매체는 이제 또 검색할 수 있지만 네이버 매체가 아닌 매체들의 그렇죠. 지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네이버 광고를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네이버에서 내가 파워링크 광고를 하면 네이버 안에서만 노출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이버라고 하는 매체는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포털 매체다 보니까 제휴되어 있는 파트너사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예시로 가져오긴 했지만 G마켓, 줌, 11번가 등등 이렇게 많은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오픈마켓을 포함해서 정말 여러 파트너사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세팅을 진행하시면 이 모든 파트너사의 모든 제휴 지문이 다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천 및 콘텐츠 지면은 이것도 보통은 네이버 매체와 파트너 매체가 나뉘어지긴 하는데요. 네이버 매체에서는 보통 저희가 콘텐츠라고 부를 수 있는 블로그나 뭐 지식인이나 밴드나 이런 것들에도 다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꼭 검색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는 곳이 아니더라도 이런 특정 콘텐츠를 보는 중간중간에도 네이버 검색 광고가 노출되는 지면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추천 콘텐츠 지면 내에서도 파트너 매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뭐 뽕뿌, 알바천국 아니면 이런 언론사들 중간중간에도 저희가 네이버 파워링크가 노출되는 지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저희가 이후에 뒤편에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요. 우리가 커머스 업종이다라고 하면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서 이런 G마켓, 11번가 등등에도 저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커머스 업종이 아니라 이런 좀 신뢰도를 중요시하는 업종이다라고 하면 이런 언론사들 좀 더 신빙성이 중요한 이런 지면들에도 충분히 네이버 외에 노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 부분을 좀 볼 건데요. 구글도 당연히 검색 광고니까 검색 지면, 즉 저희가 이제 구글 접속을 해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이 검색 결과 페이지가 가장 메인 검색 지면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거 외에도 사실 구글도 네트워크 지면이라고 해서 네이버로 봤을 때는 거의 네이버의 제휴 지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유튜브나 그 외 기타 앱 그리고 뭐 지메일, 구글맵 등등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그 내부 콘텐츠들 지면들에도 구글 검색 광고를 진행하시면 다 노출이 되는 지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와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구글 키워드 광고를 진행하면 딱 구글 검색창에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만 나오는 그 지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지면에 우리 광고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해 두시고 이 지면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시고 광고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세팅을 진행하실 때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노출 지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어떤 광고 구자들에 노출이 되는지를 인지를 하셔야 필요한 곳에만 저희가 맞춤으로 광고가 노출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저희에 맞지 않는 지면들 혹은 뭐 관련이 없는 지면들에 노출이 되면 결국엔 노출만 되고 클릭이 되지 않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에게 안 좋은 건 품질 지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출 지면 관리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광고 캠페인이 어떤 지면들에 노출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예시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노출 지면들에 대해서 좀 텍스트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직접 한 번씩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로 저희가 가져왔는데 좀 작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아마 많이 광고를 진행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보셨을 때 여기 지면 많이 봤다라고 아마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는 네이버 검색창에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 영역들이 저희가 보통 이제 많이 진행하는 통합 검색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중간에 제가 가져온 거 요거는 네이버의 자체 소셜 앱이라고 볼 수 있는 밴드 내에 노출되는 저희 파워링크를 가져온 노출 지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좀 작게 가져온 이 부분은요. 지금 딱 보셔도 이런 뭔가 검색했던 이런 검색 툴이 안 보이잖아요. 요거는 블로그나 뭐 지식인이나 카페나 이런 네이버에서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콘텐츠 지면에 노출되고 있는 이 파워링크 광고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가장 메인이 되는 지면이 이 키워드를 검색창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렇게 스폰서라고 붙어있는 이게 저희가 가장 많이 인지하고 계시는 검색 지면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요거는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구글 검색창이 아니에요. 요거는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유튜브에도 아까 노출 지면이 있다고 했죠. 네. 그리고 네트워크 지면 저희가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서 나오는 뭐 기사나 콘텐츠를 볼 때 이런 형태로 네트워크 지면에 보여지는 것도 구글 검색 광고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노출 지면마다 보여지는 형태도 일부 다르고요. 그 형태만 다른 게 아니라 일부 보여지는 범위도 좀 달라요. 지금 통합 검색에서는 이런 저희가 확장 소재 중에서도 이런 이미지들까지 같이 보이고요. 일부 이런 영역에서는 이미지가 못 불러오는 애초에 저희가 등록을 해놨어도 그 구자의 지면 자체가 애초에 그 호환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보여지는 형태가 노출 지면에 따라서 일부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지면에 노출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거를 직접 설정할 수가 있고 설정이 되면 실제로 해당 지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까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저희가 노출 형태나 과금 방식이나 타겟팅 방식 이거 세팅할 때 저희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좀 바로 직관적으로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 이제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노출 형태가 이제 콘텐츠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문구나 소재도 당연히 나오지만 이미지나 확장 소재 이렇게 이제 같이 보여지는 맞아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구글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에 이제 노출 형태에서의 차이점이 있고요. 과금 방식은 네이버는 사실 이제 CPC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PC가 어떤 네. 과금 방식? CPC는 이제 클릭당 과금 이제 되는 과금 방식인데요. 이제 입찰가를 설정하여 그 순위를 이제 결정하는데 이제 그거가 노출됐을 때 사용자들이 클릭했을 때 과금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구글 검색 광고의 경우 CPC와 CPA, CPI 방식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CPA 방식은 그렇게 잠깐 헷갈려서 그러는데 네. CPA는 네. 보통 저희가 A를 액션으로 보기 맞습니다. 때문에 사실 액션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설정할 수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가입당 과금 되도록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액션을 가입으로 저희가 정의할 수 있고요. 우리는 구매라는 거를 액션으로 정의해서 과금이 구매가 될 때마다 과금하겠다라고 하면 이 CPA를 또 구매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CPA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액션이 일어날 때마다 이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액션당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액션은 광고주 분들이 설정하는 것, 내가 원하는 액션을 정의하기 나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CPI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CPI CPI 많이 모르실 수 있어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CPI는 좀 많이 안 들어봤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I라고 하면 요건 인스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앱 지면이 저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도 키워드를 검색하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어플 설치를 그러니까 앱 설치를 유도하는 요런 이제 노출 지면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설치당 과금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항목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하나하나 외울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많은 매체가 있다 보니까 근데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출 지면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 과금 방식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거. 사실 앱 설치를 유도하는 캠페인에서 CPC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또 이게 맞지 않을 수 있다 보니까 하나의 매체를 이해하고 하나의 캠페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내가 외우지 않아도 이 광고 매체는 이런 특성이 있고 이렇게 노출되는 지면들이 있으니까 과금 방식은 이렇게 있고 타겟팅은 어떤 것까지 가능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과금 방식 되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네. 정해져 있는 광고비 혹은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광고를 운영을 해서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어쨌든 광고주분이 원하는 그 광고 목표를 이루고 최대한 성과를 잘 내게 하려면 결국에 저희에게 주어진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이 캠페인을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비용이 소진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이제 마케터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과금 방식도 비교해서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타겟팅 방식은 또 디바이스별로 나눠서 타겟팅을 할 수 있겠고요. 모바일이나 PC 뭐 이렇게 디바이스별로 나눌 수도 있겠고, 이제 지역이나 요일, 시간대나 성별, 연령대에 따라서 타겟팅을 할 수 있는데요. 또 구글과 네이버의 차이점은 이제 URL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URL에서는 또 이제 세그먼트를 설정하고 그거에 타겟팅을 해서 그거별로 이제 어떤 사용자에게 노출하고 타겟팅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고, 또 유튜브 채널별로 이제 또 타겟팅을 하고 그거 데이터에 따라서 리타겟팅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타겟팅 방식이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보시면 네이버에서 진행할 수 있는 타겟팅의 항목들은 구글에서 거의 다 진행이 가능하고요. 구글만 가능한 타겟팅이 한 2가지 정도가 더 추가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타겟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구글에서는 저희가 URL 타겟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URL 타겟팅이라고 하면 많이 떠올리시는 게 우리 홈페이지의 URL을 타겟팅하는, 즉 리타겟팅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사이트가 아닌 다른, 예를 들면 경쟁업체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와 뭐 유사한, 아니면 저희의 타겟이 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저희 자사 사이트가 아닌 타사의 웹사이트들의 이 링크들을 타겟팅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널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두 개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튜브 채널도 다 링크들이 있고, 유튜브 영상들도 다 링크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타겟팅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꼭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행사라고 하면 주로 여행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 여행사 아니면 특정 그 여행지를 많이 여행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시즌에 맞춰서 예를 들면 뭐 몽골이다라고 하면 저희는 몽골 여행을 홍보해야 된다라고 하면, 몽골 여행에 대해서 이런 여행 뭐 브이로그나 뭐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올렸던 분들의 유튜브 영상들을 다 리스트업해서 그걸 기반으로 타겟팅하면, 아무래도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몽골 여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맛집을 찾아보시는 분들, 아니면 뭐 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몽골 여행 패키지 상품을 홍보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진행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광고 매체가 어떻게 노출되는지, 그리고 과금 방식은 어떤지, 그리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타겟팅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네이버 검색 광고와 구글 검색 광고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노출 형태에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는 저희가 콘텐츠 기반이고 구글 검색 광고는 텍스트 기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구글도 뭐 이미지도 저희가 노출이 되고 하지만, 네이버를 굳이 저희가 콘텐츠 기반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말씀드렸던 확장 소재 외에도 블로그 리뷰를 연동할 수도 있고요, 플레이스 정보를 연동할 수도 있고요, 확장 소재라고 하는 거 안에도 정말 많은 유형들이 있잖아요. 네. 뭐 서브링크나 뭐 홍보 문구나 등등 뭐 여러 가지의 이런 콘텐츠나 정보를 담은 소재의 유형이 있다 보니까 구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콘텐츠 기반이다라는 거를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뭐 검색 광고나 아니면 저희 온라인 광고를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저희 마케팅 학교 구독자 분이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저희는 여기부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랑 구글 검색 광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매체인지는 알겠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인가? 관리의 주된 포인트가 어떤 것이 다른가? 사실 이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 광고를 영빈 대리님이 설명해 주시고, 구글 검색 광고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이버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이제 품질 지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품질 지수란 이제
저희 광고 관리단에서 보면 그 이제 초록색 블록 형태로 이제 1에서 7까지의 레벨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품질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입찰가여도 이제 노출이 더 잘 되고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고, 요게 관리가 잘 되어야 기본적으로 이제 광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머신러닝 기능은 따로 없어서 그 부분 한번 짚어드렸고요. 이제 광고 이제 수정에 대한 성과는 영향이 엄청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수정하고 테스트를 이제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큰 파급 효과나 뭐 그거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 없이 수정하고 바로바로 이제 진행할 수 있고요. 노출 순위는 입찰가에 따라서 보정이 가능한 그런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순위를 결정하는 거는 이게 좀 큰 차이가 있는데, 입찰가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입찰가 외에 그렇죠. 품질 지수 정도가 있는데, 사실 입찰가가 가장 중요한 이제 네이버의 순위 결정 방식을 알 수 맞아요.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아주 정갈하게 정리를 했지만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의 주된 포인트는 사실 네이버는 뭐 알고리즘, 머신러닝 이런 거는 거의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머신러닝의 영향을 받는 매체는 거의 아니고, 그래서 광고 수정에 대해서 광고를 수정했다고 해서 머신러닝에 다시 돌아가고 최적화가 다시 된다라는 개념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순위를 매일매일 바꾸셔도 되고 소재를 매일매일 등록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실시간으로 운영이 가능한 매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순위를 결정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입찰가입니다. 입찰가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네이버는 CPC 형태이다 보니까 클릭당 내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과금할 수 있는가라는 걸 보통 저희가 입찰가로 설정을 하는데, 입찰가를 높게 설정하면 설정할수록 더 높은 순위에 노출이 돼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광고를 보여주겠죠. 근데 이게 99%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일 수 있어요. 아니 100%면 100%지 이 나머지 1%는 뭐냐? 라고 하면 그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품질 지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1%보다는 조금 더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정확히 몰라요. 그거는 네이버에서 공유를 한 건 없고, 어쨌든 네이버에서는 입찰가와 품질 지수를 합산해서 노출 순위가 결정된다라고 하지만 저희 체감상 거의 입찰가가 99%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특정 노출 순위에 고정하는 게 대부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구글 검색 광고는 네이버와는 좀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네이버에 좀 품질 지수가 있다면 구글에는 최적화 지수가 있는데 좀 달라요. 네이버는 품질 지수라는 이 시스템이 있지만 품질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뭘 하세요? 라고 가이드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글 검색 광고는 이 최적화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거를 수정하세요? 뭐 소재를 등록해 보세요. 소재를 어떻게 변경하세요? 이런 끊임없이 가이드를 주거든요. 그걸 따라서 하면 최적화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게끔 구글은 좀 지속적으로 그런 광고 세팅이나 운영에 대한 코멘트를 주는 편이고요. 이거는 광고 계정 내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글 광고를 운영하실 때 대시보드 내에서 나오는 구글에서 추천하는 세팅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적화 지수를 올려보시는 거를 많이 제안드리고요. 당연히 구글은 머신러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수정이 되면 성과에 영향이 있는 매체예요. 그래서 세팅하고 최적화한 기간을 저희가 구글은 보통 2주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내가 세팅을 했다. 그러면 2주 동안에는 이게 머신러닝이 돼서 최적화가 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단계에서 내가 추가적인 광고 세팅이 있고 변경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시 머신러닝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구글 광고는 내가 광고를 기획하고 세팅하고 라이브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세팅 방향이 맞는지를 크로스 체크 하시고 라이브 하시는 게 좋아요. 라이브가 되고 나서 수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2주라는 시간 동안에는 구글이 가장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적화할 수 있게끔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네이버랑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 검색 광고를 진행하시면서 많은 광고주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이 두 가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이버는 저희가 순위 고정이 가능했어요. 그거는 입찰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용을 내가 원하는 순위만큼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원하는 순위에 맞게 노출이 고정이 가능한데 구글은 사실 노출 순위가 고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원하는 순위, 원하는 페이지에 맞게끔 저희가 최대한 그거에 가깝게 세팅을 하고 광고를 기획을 하지만 구글이라고 하는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노출되는 순위를 결정하는 게 입찰가의 영향이 낮기 때문이고 그거는 그럼 어떤 거에 가장 큰 많은 영향을 받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유저 기반의 유사도를 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 네이버 입찰가처럼. 근데 이것도 좀 어렵잖아요, 말이. 유저 기반의 유사도가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 라고 하시면 네이버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광고 대행사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저희 AMPM 글로벌이 1위로 노출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2위보다 더 많은 입찰가를 설정을 하면 돼요. 근데 구글에서 광고 대행사를 검색했을 때 저희 AMPM 글로벌이 1위로 노출되게끔 설정을 하고 세팅을 해도 광고 대행사라는 키워드와 저희 AMPM 글로벌의 회사 홈페이지 그리고 노출되는 광고 소재의 연관도가 떨어진다고 구글이 판단하면 그거는 저희가 아무리 입찰가를 높여도 저희가 원하는 순위나 원하는 페이지 노출이 안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어서 사실 저희가 노출 순위나 노출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고 핸들링하기가 어려운 매체이기는 해요, 구글이. 근데 그 이유는 이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조금은 네이버와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네이버에서의 한계가 있는 부분을 구글에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이 두 개 매체를 적절하게 잘 운영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좀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가 적절한 어떤 업종의 네이버 검색 광고가 더 적합하고 어떤 업종의 구글 검색 광고가 더 적합한지 한번 설명드리고 저희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이버 검색 광고, 구글 검색 광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한 매체가 더 우수하다, 더 좋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각각의 강점과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하려고 하는 우리의 브랜드 업종이나 아니면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보통 제안드리는 매체나 전략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예시로 저희가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어요. 아마 저희가 가져온 요 예시들 사이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반드시 하나 이상은 다 속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드리는 설명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업종이고 어떤 상황에 속해 계신지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더 주력으로 해야 되는 건 네이버 검색 광고인지 구글 검색 광고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에 더 적합한 사례는 한번 대리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이버 검색 광고가 조금 더 이제 적합한 상황인 매체 이제 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자사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고 보유하고 계신 경우와 이제 상품 객단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 경우 조금 그렇게 고가의 고관여의 제품이 아닌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보유한 경우에는 왜 네이버 검색 광고가 더 적합해요? 네,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와 스마트 스토어와 이제 연동성과 그 네이버의 생태계를 활용하기가 더 좋아서 그렇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경우에도 네이버 검색 광고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있고 후기랑 리뷰의 수가 이미 많이 쌓인 상태의 경우에도 더 유리하고요. 이건 왜요? 이거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후기와 리뷰가 많은 경우에는 왜 구글보다 네이버를 해야 되는가? 후기랑 리뷰가 많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 광고상 이제 후기와 리뷰가 노출이 많이 되고 그거를 확인하기도 좋고 그렇죠. 네이버에서 노출되는 그 맞습니다. 콘텐츠들이 이런 후기와 리뷰가 많으니까 네.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네이버의 노출 지면 중에서도 네. 블로그, 카페 등등 이런 네이버의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지면에도 광고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하기에 좀 더 용이한 부분도 있고 네. 쇼핑 검색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도 뭐 리뷰수나 네. 뭐 후기에 대한 이런 정보들도 같이 연동돼서 저희가 불러올 수 있잖아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확장 소재의 개념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이런 콘텐츠 기반의 아까 설명드렸던 네. 노출 형태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후기나 리뷰가 우리는 좀 많다라고 하면 구글 검색 광고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바쁘지만 그 검색해서 제품을 구매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이제 사회적 증거들을 그쵸. 찾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제품에 대해 검색하고 그런 그렇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후기와 리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연동되는 컨텐츠가 이제 지금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증거와 신뢰성을 좀 더 높여주는 경우 구매하기가 좀 더 용이하고 그래서 조금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DB 업종 중에서 이제 즉시성이 필요한 경우들인데요. 이제 병원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헬스장을 알아보고 있거나 그런 경우 이제 바로 이제 전화를 해서 어디 있는지 위치를 찾아보거나 이제 전화번호를 알고 싶을 때 이제 플레이스 광고랑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리뷰나 후기들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연동성들 때문에 이런 해당하는 업종들에게 저희는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내가 급하게 뭔가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네이버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고요.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내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좀 구글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좀 추천하는 매체가 좀 다른 부분이고요. 구글 검색 광고를 조금 더 추천하는 경우는 정보성 콘텐츠를 보유한 경우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보통은 저희가 정보성 콘텐츠라고 하면 커머스보다는 DB 업종에 조금 더 적합할 수 있고요. 제품에 대한 정보보다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좀 많은 경우는 구글이 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상품 객단가가 높은 경우가 당연히 구글이 좀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급하게 무언가를 찾아야 되고 조금 더 손쉽게 저희가 접근하는 건 네이버고 구글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좀 더 비교를 좀 더 꼼꼼하게 하고 이런 경우에 보통 보다 보니까 상품 객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구글을 통해서 저희가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구글 검색 광고가 좀 더 적합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네이버 광고를 진행했을 때 입찰가가 너무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구글 검색 광고를 좀 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는 사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입찰가가 대부분의 노출 순위를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구글은 저희가 입찰가를 낮게 설정을 해놔도 연관도가 높으면 결국 더 높은 순위에 노출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네이버에서의 광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너무 입찰가가 높아요 하는 경우는 오히려 구글에서 입찰가를 낮춰놓고 그 중에 연관도가 높은 키워드들만 조금씩 입찰가를 높여가는 전략으로는 구글 검색 광고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 검색 광고는 사실 후기 리뷰가 적은 경우에도 괜찮아요. 사실 광고 지면 자체가 그리고 불러오는 소재의 항목 자체가 후기나 리뷰가 노출되는 지면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이런 후기 리뷰를 비교하기에는 조금 용이하지 않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오히려 적은 경우에도 구글 검색 광고는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 특성상 신뢰가 중요한 경우 보통 저희가 구글에서는 제품을 내가 구매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검색하시는 것보다 이런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 보통 많이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광고성이 덜한 네이버보다는 그런 매체다 보니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는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면 네이버보다는 구글이 조금 더 적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이버는 특히 파워링크의 경우에는 광고 지면이 다 연달아서 붙어서 있는 반면에 구글은 중간중간 광고가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 좀 더 네이티브에 가까운 지면을 갖고 있어서 이런 신뢰도를 깨뜨리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광고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네이버 검색 광고와 구글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꼭 이 두 개 매체가 아니더라도 광고를 진행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그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그 매체가 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업종이나 우리 브랜드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매체와 캠페인 그리고 운영 방식을 제대로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광고 매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나 아니면 세세한 항목까지 확인을 미처 못하고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네이버 검색 광고나 구글 검색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들었던 내용들이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시면 꼭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조금 더 유의미한 그런 주제로 다시 한번 라이브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